네, 산업용 나노 계측 원자현미경 솔루션 소개 부분의 마지막 강의 제4강 원자현미경의 에너지, 바이오 등 미래산업 응용 가능성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팍시스템스의 응용기술센터에 있는 조상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원자현미경은 보통 반도체 쪽 그리고 신소재 쪽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사실 원자현미경은 굉장히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단순 소재나 여기에 이제 이런 반도체 이런 부분에 이제 국한되지 않고 사실 굉장히 많은 분야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은 이제 바이오 분야, 그리고 간단하게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서 이제 에너지 분야에도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좀 소개를 하면서 마지막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자현미경은 결국은 고해상도의 이미지를 제공한다는 데 제일 큰 장점이 있죠. 그래서 이런 고해상도로 과연 이런 바이올로지컬 머티리얼에서도 무엇을 볼 수 있을지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먼저 이제 바이오 에너지 진단, 이런 이제 원자현미경은 일반 원자현미경 구조물에 비해서는 좀 샘플이 이런 리퀴드에서 이제 액상에서 좀 해야 되는 부분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옵티컬 마이크로스코프와 결합한 이런 형태가 좀 주로 바이오나 에너지 이런 부분에 좀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바이올로지컬 샘플 같으면 사실 딱딱한 물질이 아니죠. 이게 소프트하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좀 그래서 난이도가 조금 높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런 AFM이나 아니면 AFM과 비슷한 아종, 스캐닝 아이온 컨덕터스 마이크로스코프라든지 아니면 기타 다른 방식을 이용해서 이런 세포를 본다든가 이제 멤브레인을 본다든가 멤브레인 프로틴을 본다든가 셀 멤브레인은 이것도 이제 하나 클래스리라는 이제 프로틴이죠. 이런 핵공에 있는 이런 프로틴을 이제 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DNA를 보기도 하는 등 이런 바이올로지컬 샘플이 좀 난이도가 높긴 하지만 조금 기술이 축적이 되면 이런 바이올로지컬 머티리얼도 아주 고해상도로 이제 이미지가 가능하고, 이렇게 이미지를 보게 되면 또 기존의 기술로는 못 봤었던 부분이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새로운 발견이나 어떤 새로운 이제 어떤 연구를 시작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을 해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DNA 오리가미 같이 이제 DNA를 이제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이제 원하는 구조 형태를 만들 때, 이게 만든 다음에 사실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셈이나 EM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말려가지고 볼 수도 있긴 한데, 그러면 이제 좀 내추럴 형태가 이제 무너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원자현미경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한 이제 방식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이게 보시면은 오리가미도 이런 누클리오타이드까지 굉장히 작은 영역까지도 원자현미경으로 이게 보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좀 레졸루션이 안 좋으면 그냥 한 사각형의 이제 큰 덩어리로 밖에 이제 보이지가 않겠죠. 그 밖에 이거는 바이러스,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이제 바이러스를 관찰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슈퍼코일드 DNA 같은 경우에 이제 DNA가 꼬이면 그런 꼬이는 부분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부분은 DNA를 이렇게 관찰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원자현미경은 액상에서 이 상온에서 이제 이미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마이너스 18분이죠. 여기서 0미닛에 이제 AH 펩타이드라는 게 투여가 됐고요. 부분에서 투여가 되면서 이 AH 펩타이드가 멤브레인이랑 결합을 하면서 이 멤브레인이 시닝, 이제 얇아지는 이런 현상이 이렇게 다이내믹하게 보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원자현미경은 단순히 이런 그런 뿐만이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리액션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바이러스 파티클들이 있을 때 AH를 투여를 하면 이 AH라는 펩타이드 자체가 어떻게 보면 바이러스에 있는 펩타이드인데, 이 펩타이드가 멤브레인에 침투할 때 사용되는 펩타이드라, 요 펩타이드가 아마 제 기억으로 한 100나노
나노미터 이하의 이런 그 바이러스에서는 치명적으로 바이러스를 깨트리는 이런 성능을 발휘를 하고, 그래서 이런 기능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AH 펩타이드를 이 바이러스를 죽이는 어떤 약품으로 개발하는 그런 스타트업이 또 만들어졌다는 그런 소식을 듣기도 했었습니다. 뭐 이렇게 제약 분야에서도 이제 원자핵 미경이 이렇게 활용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몰레큘러 인터랙션이라는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원자핵 미경이 어떤 키 어플리케이션으로 지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바이오 분야의 어떤 논문의 뭐 7~80%가 거의 이제 몰레큘러 인터랙션에 이제 적용한 원자핵 미경을 적용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보면은 몰레큘러 인터랙션으로 프로틴 간의 인터랙션, 뭐 DNA 프로틴 간의 인터랙션, 그리고 셀과 셀과의 인터랙션, 그리고 이런 프로틴 하나에서 이 구조물이 뭐 3차 구조, 4차 구조가 이루어질 때 이런 꼬임 형태에서 이제 프로틴 간에 어떻게 이제 인터랙션이 있는지까지 볼 수 있는 싱글 몰레큘러 포스 스펙트로스코피까지 이런 다른 기술로는 전혀 측정을 할 수가 없는 이런 단분자 간의 인터랙션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제 원자핵 미경이 아주 독특한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보면은 처음 원자핵 미경이 현미경이라고 해가지고 생각을 할 때 어떻게 보면 형상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노벨 렉처에서 얘기할 때는 이제 오리지널 아이디어는 마이크로스코프를 만들려고 했었던 게 아니라 100앵스트롬, 그러니까 한 10나노미터 레벨에서 스펙트로스코피를 하려고 원래 개발한 기술이다 라고 이제 처음에 소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럼 이런 스펙트로스코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탐침, 이 캔틸레버를 통해서 이 탐침 끝과 표면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거를 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AFM의 스펙트로스코피라고 볼 수 있고, 이 기능을 이용해서 인터랙션을 측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건 베노아라는 교수님이 이런 셀을 갖다가 이 탐침의 끝에 뾰족한 부분을 없애고 셀을 붙인 다음에 셀을 이제 붙였다가 이제 띄어내면서 조금 긴 시간을 했을 때면 뭐 100 피코뉴턴의 인터랙션이 있고, 뭐 잠깐 붙였다 뗐을 때는 뭐 대략 뭐 한 20 피코뉴턴의 이제 인터랙션이 있었다. 이런 식의 이런 셀과 셀 간의 이제 인터랙션을 보기도 하고요. 굉장히 창의적이죠. 이런 여러 가지 인터랙션을 보는 반면에 그 다음에 이제 액상에서 실온에서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다이내믹을 하거나 아니면 바이올로지컬 머티리얼을 가지고 어떤 매니플레이션을 하는 이런 다양한 또 어플리케이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이내믹을 보면 뭐 가장 원자핵이 많이 쓰인 게 뭐 셀 다이내믹을 보거나 이제 베시클 다이내믹, 뭐 이런 뭐 포스폴리피드 멤브레인이 변하는 이런 모습을 보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베시클이 있으면 베시클을 세포 안에서 끄집어내서 이 베시클이 어떤 약품에 의해서 반응을 해가지고 이제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하는 부분을 관찰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세포가 어떤 장시간에 걸쳐서 어떤 형태로 이제 그 변화를 하는지, 아니면 이런 멤브레인이 어떻게 변화를 하는지, 이런 다이내믹한 펑션을 보는 것이 하나의 원자핵 미경의 또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매니플레이션으로 이런 세포에서 보면은 이 세포 구조물이 뭐 화학적으로 반응할 뿐만 아니라 리셉터가 우리 뭐 귀에 있는 이런 그 형상은 이제 메케노 리셉터도 있거든요. 메케니컬리 반응하는 리셉터 같은 경우 이 탐침으로 직접 그 리셉터를 뭐 열고 닫고 하는 뭐 실험이 뭐 가능하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이런 프로틴이나 단백질 같은 거를 이제 코팅을 해가지고 이거 패턴을 만들거나, 아니면 탐침에 어떤 뭐 약을 갖다가 전달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 탐침을 형상이나 측정하는 데 사용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어떤 우리의 하나의 도구로서 이렇게 활용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도 개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좀 스캐닝 아이언 컨덕턴스 마이크로스코프라는 것을 이제 소개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맨 처음에 이제 원자핵 미경이 처음 소개가 됐을 때, 이때는
사람들이 굉장히 익사이팅했습니다. 굉장히 이제 흥분했는데, 왜냐면은 일반 광학으로 볼 때는 세포가 투명하기 때문에 뭐 이제 이 멤브레인만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멤브레인에서 뭐 거의 모든 인터랙션이 이루어지고 세포의 활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멤브레인을 하이 레졸루션으로 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생물학자나 뭐 의학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를 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원자의 미경으로 다양한 세포들을 이렇게 표면을 찍어 왔습니다. 그런데 찍으면서 봤더니 이게 보는 게 멤브레인을 보는 게 아니라, 이게 보면은 이제 이 멤브레인을 눌러가지고 그 밑에 있는 사이로스켈레톤을 보는 거다라는 걸 이제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죠. 이제 원자의 미경으로는 이제 멤브레인 자체는 멤브레인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플렉서블하기 때문에 이제 AFM의 이제 디텍션 레벨을 좀 넘어가는 이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멤브레인을 찍기 위해서는 뭐 이걸 픽스를 해가지고 멤브레인을 강하게 만든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트리트먼트를 통해 가지고 실험을 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스캐닝 아이언 컨덕턴스 마이크로스코프라는 거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데, 이거는 탐침을 사용하는 대신 이런 파이펫을 사용하고, 이거는 보통 일렉트로피지올로지에서 어떤 패치 클램프나 이런 뭐 아이언 채널을 갖다가 이제 뭐 패치해 가지고 이제 리셉터가 채널이 열고 닫히는 이런 걸 보는 형태의 똑같은 파이펫인데, 단지 좀 훨씬 더 작은 파이펫이죠. 이걸 이용했을 때 여기 같은 이제 보통 세포나 이런 건 버퍼 안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소금물에 있으니까 아이언으로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도 똑같은 거에서 전류를 걸어주면 이 아이언들에 의해서 이 전류 방향에 따라서 이 이온이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이온이 흐르게 됐을 때 이 표면에 가까워지면 이 이온의 흐름이 이제 막히게 되고, 그러면 이 커런트가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 이 시스템에 커맨드를 줘서 일정한 커런트를 유지해라. 그러면은 이 파이프 끝은 표면과 일정한 거리를 띄고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넌 컨택으로 바로 이제 비접촉으로 표면을 읽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런 세포 멤브레인도 굉장히 좀 델리킷하게 복잡하게 생겼습니다. 특히 살아있는 세포는 이런 바깥에 있는 물질이 이제 그 인터랙션을 하게끔 되기 때문에 굉장히 끈적끈적하기 때문에 이 AFM 팁으로는 사실 트랩이 돼가지고 이런 물질과의 이제 인터랙션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사실상 이미지하기가 힘들어지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AFM으로 보면은 보통 이 바깥의 부분이 워낙 플렉서블해서 디텍션이 안 되고 그냥 사이로스켈레톤까지 밀고 들어가는, 그래서 AFM으로 봤을 때는 어떤 이미지가 잘 나오는 경우 이 멤브레인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구조물을 보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이제 SICM을 통해 가지고 이 표면 형태를 이제 볼 수 있는 기술이 또 개발이 되기도 한 겁니다. 뭐 그걸 이제 스캐닝 아이언 컨덕턴스 마이크로스코프를 통해서 보면은 이제 예전에 이제 AFM으로 봤을 때는 이런 형태로 좀 이게 그 인터랙션 때문에 이제 레졸루션이 좀 약하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SICM으로 보면은 이런 그 디테일한 그 표면의 구조물도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이 표면에 어떤 형태적으로 이제 뭐 기존의 좀 마이크로 빌라이 같은 스트럭처들 때문에 이제 틀리게 보이는 이런 현상들도 뭐 기존에는 볼 수가 없었는데 SICM으로 볼 수 있는 뭐 그런 현상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가지고 SICM으로 보면 AFM으로 보면 이제 본셀이나 T셀 같이 좀 딱딱한 세포는 AFM으로도 잘 측정이 됩니다. 하지만 뉴로널 셀, 스템셀 뭐 이런 약한 조금 아주 플렉서블한 이런 세포 같은 경우에는 보기가 힘든데, 그 부분을 이제 스캐닝 아이언 컨덕턴스로 마이크로스코프는 여기 이제 뉴런 같은 부분도 이렇게 고해상도로 잘 측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 이런 그 봤을 때 이거 먼저 이제 액상에서 이 세포를 SICM으로 이렇게 본 거고요. 여기 3디멘션으로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똑같은 세포를 이제 말려가지고 진공해서 셈으로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이제 같은 형태를 보고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SICM으로 본 사진이 이게 제대로 찍혔는지 검증하기 위해서 이제 셈으로 본 거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요 부분을 줌인을 해가지고 한번 이제 봤더니 이제 여러 가지 형태가 보이는데, 이런 형태가 이런 셈에서
그대로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 이제 마르기 전의 상태였기 때문에 마르면서 생기는 크랙이나 마르면서 이게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안에 있는 물질들이 바깥으로 나온 이런 오히려 이 샘에서 표면에 여러 가지 에러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를 보면서 SICM으로 측정한 사진이 굉장히 정확하구나 생각보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됐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이런 생물학 이런 연구 분야에 어떤 새로운 영역을 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런 표면을 이렇게 하이 레졸루션으로 볼 뿐만이 아니라 이 파이펫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 파이펫을 그대로 내려가서 이제 패치 클램프를 하면은 이 에어리에서 이런 싱글 리셉터에서 이 채널이 오픈 클로즈 하는 이런 시그널들도 얻을 수 있는 가능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많은 가능성과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뭐 그 중에 이제 일부분을 여러분한테 이제 소개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SPM 에너지 어플리케이션 한번 간단하게 볼까요? 여기서 뭐 다시 이제 메케니컬 이런 인터랙션 하는 요 부분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물질, 에너지 물질, 배터리나 뭐 이런 부분을 이제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보면은 이런 모듈러스를 통해서 이런 물성 부분도 이제 모듈러스, 뭐 디포메이션, 어디전 폴스, 어디전 에너지 디시페이션, 스티프네스 어프로치, 스티프네스 리트랙. 이건 이제 배터리나 에너지 물질에 사용될 수 있는 이런 소재의 이런 여러 가지 물성들을 정략적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이제 전류를 걸어줘 가지고 컨덕턴스나 뭐 레지스턴스 같은 이제 정기적 이런 그 데이터를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리튬 아이온 배터리에서의 이런 이제 물성과 이런 정기적 성질을 이제 측정한 데이터고요. 그래서 이런 걸 사용해 가지고 뭐 로렌스 버클리 내셔널 랩에서는 이 페로브스카이트 셀에서 뭐 오픈 서킷 볼티지하고 셔트 서킷 커런트를 AFM으로 측정이 가능합니다. 이게 측정이 가능하면 이 두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이 에너지의 이피션시를 측정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러한 페로브스카이트 연구에 어떻게 보면 한 획을 그었다. 원자핵 미경을 이용해서. 그래서 이런 어플리케이션이 있을 수 있고요. 단순히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아까 같은 이제 SICM을 통해서 이제 일렉트로케미스트리를 또 연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ICM을 통해서 이제 스캐닝 일렉트로케미컬 마이크로스코피라는 기술을 뭐 SIC과 결합해서 거리를 조절하면서 뭐 산화 환원 반응을 측정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SECCM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그 드라이한 샘플에서 이런 그 메니스커스 셀을 만들어 가지고 요 안에서 이런 EC 시그널을 보는 식으로 이런 다양한 모드의 이런 기법들이 이제 개발이 되고 이런 기법들은 결국은 뭐 이런 뭐 에너지 머티리얼이라든가 아니면 전극 소재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의 어플리케이션이 새롭게 연구가 되고 있고 뭐 솔리드 스테이트 뭐 배터리 뭐 리튬 아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자핵 미경을 써서 뭐 생산 컨트롤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퍼포먼스 디그레데이션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또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오늘 이제 원자핵 미경이 이제 이 원자핵 측정 기술 반도체뿐만 아니라 바이오 및 에너지 분야에서도 활용이 가능하다 하는 부분을 소개를 드렸고요. 이런 그 원자핵 미경이 이렇게 이런 부분에 응용이 가능한 이유는 응용 분야가 굉장히 넓고 또 여러 가지 측정 기술과 이제 융합이 용어해서 뭐 새로운 연구나 아니면 새로운 측정 기법이나 아니면 새로운 검사 기법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원자핵 미경은 바이오 분자 간 결합 성질을 비롯해서 다양한 바이오 시료의 형상 또 다이나믹 변화로 관찰할 수 있고요. 또 이런 액상에서 아주 섬세하고 약한 세포나 이런 형태들은 SICM을 통해서 진짜 비접촉으로 이런 표면을 볼 수 있다는 점. 또 전기 및 전기화학적 측정은 배터리, 표면 계질, 부식, 생명과학 등 많은 연구 분야에 활용될 수 있다는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SPM은 여러분이 어떻게 연구하고 활용하냐에 따라서 아주 정밀하고 다용도적이고 사용자 친화적인 기기로 이제 진화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